2019년 12월 어느 차가운 겨울날 오후 6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누수 고치는 분이신가요? 그게 우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자꾸 올라와서 뭐라고 해요.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의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계셨지만 정성스럽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와 깔끔한 한복 저고리에서 품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안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화장실 바닥 곳곳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벽지는 떨어져 나가고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화가 난 40대 여성이 올라와 항의했습니다. 할머니, 또 물 떨어져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집 천장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셨어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괴로워하셨어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 안 되어 큰 공사비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큰아들은 사업이 안 좋고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살아서 나이 들어 이런 짐이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1960년 22살에 시집와서 6.25로 다리를 다친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품팔이도 하고 큰아들 대학 보낼 때는 이 집을 담보로 잡히기도 했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거칠어진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아내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사업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오히려 더 존경받을 일이지라고 말해주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집 누수를 무료로 고쳐드리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도구를 가져가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몸 건강하게 지내시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씩 주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다 있네. 내가 뭘 했다고. 수리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배관 누수가 아니라 화장실 전체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있었고 타일 밑까지 물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화장실을 완전히 뜯어내야 하는 대공사였습니다. 5일간의 작업 동안 할머니는 계속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김치전, 따뜻한 차, 양갱까지. 점심시간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음식 맛이 나네요 라고 하니 다행이네. 요즘은 혼자 해먹으려니까 대충대충 하게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할머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집 안 고칠 게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어렵고 1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작업 이틀째, 아래층 아주머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온 것 같았어요. 수리가 거의 끝나간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화를 냈나 봐요라며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방수 공사부터 타일 작업까지 새 집처럼 깔끔하게 완성했어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 집 화장실 맞나요? 이렇게 깨끗하게.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신경 써서 시공했다고 말씀드리니 더욱 고마워하셨어요. 작업을 마치며 할머니가 1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그냥 마음뿐이에요. 받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라며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지만 그 돈으로 할머니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로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아, 잘 지내지? 할머니는 덕분에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목소리가 참 밝아지셨다고 하니 그럼 그렇고 말고. 화장실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져. 아래층 아주머니하고도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가끔은 상담 전화도 주셨습니다. 아들아, 부엌 수도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전화로 간단한 해결법을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셔서 설명해드리면 금방 이해하고 혼자서도 잘 해결하셨어요. 추석에는 손수 만든 송편을 한 소쿠리 가득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다고 하셨고, 제 생일에는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셨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으니까 와서 먹어.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신 것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기억력이 나빠도 그런 건 잊어버리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봄부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그냥 기운이 없고 자꾸 어지러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큰아들이 올라온다고 했어라며 사양하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의 전화가 뜸해지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름쯤 큰아들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계속 선생님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선생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세요. 2021년 9월 할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할머니야. 목소리가 정말 약해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집에 있어. 병원에서 나왔어. 아들아, 할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할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았어. 너 같은 아들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울먹이시며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줄 수 있을까? 너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전화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네, 할머니. 꼭 갈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 달 후 큰아들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고쳐준 그 아저씨 정말 고맙다고,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도 있다고. 장례식에 꼭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족들과 동네 이웃들이 모여 할머니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큰아들분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니가 이것도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열어보니 할머니가 평소에 끼고 계시던 반지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아,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 덕분에 할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단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이 반지는 할머니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쳐드린 건 단순히 누수가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의 짐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따뜻함이었다는 걸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을 만나면 그 할머니가 떠올립니다. 기술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저에게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누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 평안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단순히 누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 환한 미소를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